톡톡이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연휴 동안 가정보육을 했고 소소하게 마트에서 나물 반찬을 사고 작게 전을 부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 긴 연휴라고 생각하며 푹 쉬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에 제가 미국에 거주한다고 소개가 돼서 아직도 미국에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코로나로 인한 비자 문제도 있었고 예민하고 욕구가 큰 아이를 키우기에 제가 너무 버거웠고 도움받을 곳이 이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회사에 취업하기로 한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아쉬움과 미련이 남지만 우리는 넘지 못한 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벽 옆에 나 있던 또 다른 길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던 많은 과잉성취형이었다가 자기방임형이 된 성인분들께 3년 전 우리가 했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들려드립니다. 예전부터 자기방임형에 관한 내용 요청이 많았는데 저를 포함한 여러 케이스를 접하고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경직되고 유연성이 없고 요령이 없는 영웅이나 스케이프고트는 그 벽을 정면 돌파할 생각만 할 뿐 옆으로 돌아가거나 뒷길로 가거나 샛길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에 실패하면 그대로 좌절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웅이나 스케이프고트가 가지고 있는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고 결코 꺾이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유연하지 못한 경직성은 영웅이나 스케이프고트가 목표를 향해 돌진하게 하고 그것을 성취하게도 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생각했을 때 놀라울 만큼의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직업을 가져 고소득을 만들거나 교사나 경찰 같은 공무원으로 일하며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가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과잉 성취형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내면의 불안감을 이겨내고 번듯하게 남들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되어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목표라는 벽에 가로막히게 합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과잉성취형은 적절한 정서적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도 완벽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가정에서 교육 지원을 받지만 조건 없는 사랑이나 이해, 포용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 흑수저 버전 엮이는 가정이라면 정서적 결핍뿐만 아니라 물질적 결핍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필요한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과잉성취형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는 남들과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추구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 폭주기관차처럼 앞을 보고 달려가며 주변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달려만 갑니다. 하지만 누구나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한 적이 없다면 그건 아마도 한 번도 무언가 자신의 역량 최대치를 끌어당겨 도전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과잉성취형은 언제나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기 때문에 좌절과 실패를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잉성취형이 자기방임형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과잉성취형은 몇 번 실패한다고 해서 자신의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도전하고 노력합니다. 정서적 지원도 없고 물질적 지원도 없지만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상의 인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동갑인 A와 B는 모두 한 공무원 직렬에 도전했습니다. 대학 졸업반에서 시작한
수험 생활은 20대 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A와 B는 모두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습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식사를 때우면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끊임없이 해야 했기에 대학 생활은 추억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여자로서 취업할 곳도 마땅치 않아 보였습니다. 공무원만 된다면 신부감으로 인기도 많을 테고 좋은 직업을 가진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A와 B는 모두 연애도 하지 않았고 공부에만 몰두했고 매번 아깝게 몇 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몇 점만 더 받으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공무원이라는 꿈은 한 발짝 나아가면 뒤로 한 발짝 물러나 결코 잡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A는 많은 고민 끝에 수험 생활을 접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했던 국사 과목으로 사교육 강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공무원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해 몇 년 동안은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사 생활을 하며 여러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보를 듣고 방문학습 교사나 공부방 창업 등 여러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했죠. 그렇게 강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신혼집에서 공부방을 차려 일하며 아이도 한 명 낳아 키웠습니다. A가 40인 지금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열심히 일하며 신도시에 내 집 마련도 성공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국내나 가까운 동남아 여행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B는 많은 고민 끝에 수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구립도서관에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공부를 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B의 사정을 아는 A가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했지만 B는 그 일자리들을 공무원직과 비교했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다, 야근이 많다라며 단잠을 찾아서 거절하거나 금방 그만두었습니다. B는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가진 여성이 되고 싶지 불안정하고 낮은 자리에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간다는 것은 애초에 B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B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B는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싫다, 자기 주관이 없어서 싫다라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공무원만 되면 만날 수 있는 배우자가 달라지는데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B도 40이 되었습니다. 어떤 직업적인 경력이 없고 연애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자신이 사는 신도시에 호재가 있다며 소형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B는 서울이 아니고 신축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신도시 호재로 A의 자산은 배가 되었고 B는 여전히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B는 때로 자신의 현실에 대해 현타가 오기도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포기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과잉성취형으로 자란 사람들은 자기방위명이 되기 쉽습니다. 20대까지는 눈빛이 초롱초롱 반짝반짝하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습니다. 서울교대를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방교대에 들어갈 성적밖에 되지 않자 좌절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그대로 집에만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더군요. 지방교대라도 들어갈 걸 이라고 말입니다. 과잉성취형은 생각이 유연하지 못합니다. 내가 목표로 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야 합니다. 서울교대를 목표로 했는데 지방교대로 낮추지 못합니다. 많은 과잉성취형이 재수, 삼수, 반수를 하면서 목표한 대학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잉성 취형은 자신의 한계치를 모두 사용해야만 도달할까 말까한 높은 목표를 애초에 설정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서울교대에 떨어지면 유연하게 지방교대로 가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서울교대에 못 갔다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세상이 망한 것처럼 우울해하시나요? 내가 생각한 목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나요? 내가 정한 목표를 완강하게 고수하고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초반에는 멋져 보이고 이루는 것 같아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에는 참 다양한 길이 있고 뜻하지 않은 길들도 때로는 의외의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 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한 구독자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직업 없어도 괜찮아요.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자식 안 낳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내 성에 맞는 대학이 아니면 입학을 안 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을 안 하고, 내 완벽한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연애나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도달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목표만 꿈꾸며 그렇다면 내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점점 후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자리에 있지만 내 또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씩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소설 빨강머리엔의 일부분을 조금 각색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앞으로 길이 쭉 뻗어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걷다 보니 막다른 길에 이르렀습니다. 절망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 길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는 모퉁이였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퉁이 너머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영광과 그림자가 기다릴지, 어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지, 어떤 언덕과 계곡이 나타날지 말이죠. 길에는 언제나 모퉁이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인 것 같지만 좌절하고 주저앉으며 슬퍼하고 연민에 빠져있기보다 주위를 살펴보면 작게 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